RPM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설명해줘. 니은 때문에죠. 469번요. 맞죠? 니은 때문에죠. 일단 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개수가 실수가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의 범위가 이렇게 내가 싹 정리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연수 위의 수의 개념이 누구야? 자연수 위에 정수야. 정수 위의 개념이 유리수야. 유리수 위의 개념이 실수입니다. 실수 위의 개념이 복수수예요. 쌤아 이렇게 하면 괜찮니?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수의 범위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수가 개수잖아. 그러면 답은요. 얘보다 한 단계 위의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만일 정수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해는요. 유리수 범위에서 나와요. 만일 유리수가 뭐냐면 개수가 유리수야. 그러면 해는요. 그러면 실수 범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개수가 실수야. 그러면 해는 복수수 범위에서 나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가 그 수 범위보다 한 단계 위 범위의 해가 나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요? 이러지 마. 알겠지? 그렇게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실수 2차 방정식이니까 요 해가 복수수까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시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니은이라고 했죠. 니은만 하면 되나? 기억 다 할까? D가 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D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괜찮다. 니은 D가 되겠습니다. 한근이 3-루트 2야. 한근이 맞지?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돼? 한근이 3-루트 2야. 얘들아 켤레군 한근이 3-루트 2야. 그럼 나머지 다른 한근은요? 3 플러스 루트 2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무조건 가면 이게 성립을 하냐고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참여 거짓이야 이거는? 아니 여기서 뭐냐면 참으로 썼잖아. 그럼 얘는 참여해야 돼 거짓이야 돼? 왜 거짓이야 그러면? 아니 선생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요. 그러면 현아는 거짓이다. 왜? 네. 근데 그럼 왜 거짓이야? 왜요? 왜 거짓일까요? 한근이 3-루트 2예요. 그럼 나머지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개수 때문에 그래. 이게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3-루트 2와 3 플러스 루트 2는 이게 켤레근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의 범위가 어디서 들어와야 돼? 실수 범위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갈까?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란 말은 수의 범위가 복수까지 그러니까 해가 복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라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문제가 얘가 실수 범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 개수가 유리수 범위야. 즉 해가 실수 범위에서 들어와야 돼. 해가 복수가 못 들어와. 그러면 켤레근 적용이 돼요. 한근이 3-루트2면 나머지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요 문장 때문에 그래요. 요 문장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건 너네의 문제가 아니고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몰라서요. 네,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이씨 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D가 해볼까? D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 공통수학 일을 하게 되면 명제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명제라는 게 어떤 수학에서 뭐냐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지금 네. 답지 보면은 니은에서 막 A는 1, B는 2, 루트 C는 -7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발레를 든 겁니다. 발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니은이 무조건 참이라고 말은 못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네. 해는 이제 답지는 그런 설명입니다. 답지는. 그 다음 아까 쌤 여기서 봐봐. 지현아 디귿을 풀 때 있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2차 방식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잡으면 이렇게 끊고요. 그럼 일단은 이 말에서 이 식은 무조건 판별식이 0 이상 전제를 깔고 들어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써놓는 거야 내가.
b제곱 빼기 4ac는 0 이상이라 내가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됐지? 그때 두근의 차는 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우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다. 지금 주어진 식에 의해서. 됐지? 그러면 두근의 차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식은 지금 요 식을 지금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할 겁니다. 요 식입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죠. 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래서 a제곱 분의 b제곱 빼기 4알파 베타라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4c가 된 겁니다. 괜찮아요? 됐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이라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괜찮지? 그러면 우리는 제곱근 성질에 해서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바뀌어야죠. 제곱근을 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을까? 그럼 잠깐만. 현재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 A하고 B하고 C의 부호를 몰라요. 우린 현재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알 길이 없다. 지금 알 길이 없는데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되겠네. 원래 정확하게 풀면은 요 놈이 요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분모가 뭘로 바뀌어야 돼? 절대값 A로 바뀌어야지. 정의잖아 이거는.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분자 보자. 분자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 거야. 지현아 봐봐.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야? 요 조건을 이렇게 들고 와야 돼. 끌고 와야지. 요 조건으로. 요 조건을 끌고 와야지. B제곱 빼기 4AC가 뭐라고요? 0 이상이에요.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변함없이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일 이 조건이 아니면 이 식이 바뀌는 겁니까? 봐봐. 만일 이걸 음수라 생각하자. 얘들아, 이거 음수라 생각하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됐다 생각해봐. 그럼 예를 들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절대값 A가 된 거야. 이렇게 왔어. 만약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자.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값 A분의 루트 5R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개수가 실수니까 그는 복소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I가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실근을 가진다고, 즉 B제곱 빼기 4AC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 이게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음수면 봐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음수다. 음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봐봐. 이거 이해해줘야 돼. 절대값 A분의 루트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리고 I를 붙여주면 됩니다.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내가 음수에서 마이너스 떼오겠대. 마이너스 떼와서 I를 바꿨어. 그럼 마이너스 떼왔다는 말은 B제곱 빼기 4이시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양수로 바뀌어야지. 그 말은 마이너스 더 붙여줘야죠. 말이 어려워요 이게. 쓴 말 이해가요? 근데 양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즉 분자의 변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질문하세요. 네. 저희 디귿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제곱이잖아. 자 생각해봐. 잘 봐봐. 이해해야 돼. 제곱이잖아. 그럼 제곱했어. 제곱하면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네, 없죠. 아, 어려웠겠다. 네. 이게 설명대로, 네, 어려웠겠다. 네. 그 다음에, 아까, 423번? 자, 423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근이 fx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다음 중 2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식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죠. 그러면 봐. 그럼 이 말은 f 마이너스 1은 이 식을 만족을 해. 그치?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f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돼. 몇 번? 아니요. 몇 번요? 2를 집어넣어서 f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식입니다. 5번요. 그러면 x는 2라는 그는 같죠. 왜? 현재 나는 이것밖에 몰라. f 마이너스 1이 0이라 밖에 몰라. 근데 x를 2를 넣었을 때 저 모양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 말 뜻입니다. 네. 쌤이 아마 어제 수업했고 오늘 수업이라서 아마 여기까지 줬으니까 이제 넘기면 나머지 부분요. 나머지 부분 이거 푸는데 그 RPM도 있잖아. 약간 RPM이 어떤 그 수준의 이게 보면 고등부 문제집이냐면요. 센 있으면 센의 약간 일부분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RPM은 센 C 부분은 없습니다. 센 C 부분은 없어요. 센 C가 누구냐면 센 위에 있는 일품이나 아니면 뭐 블라벨 아니면 1등급에서 보면 센 C가 그 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걔가 그런 포지션이 지금 문제집이거든. 근데 실력업이 RPM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실력업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업을 풀게 되면 꼭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 봐야 돼. 푸는데 480번 같은 문제가 나왔지. 이거 쌤이 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뭐가 조건이 부족해. 아니 문제가 안 풀려 막. 근데 모양이 원뿔 또는 저렇게 뭐 직사각형 마찬가지. 아니 또는 지금 직각삼각형 나와. 뭐 써야 돼? 닮아. 꼭 반드시 닮아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문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닮음 쓰세요. 알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걸 포함해서 쌤 숙제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념 원리 볼까요? 오늘 119페이지 근과 계수관계죠. 맞나? 아닌가? 몇 페이지니? 아이구나. 최소수다. 미안. 최대 최소입니다. 요구했었죠. 태인아, 너 어디야? 몇 페이지 차례야? 142쪽까지. 142쪽까지요. 개념은 질문 없으면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연수 문제가 들어올 겁니다. 연수 문제에서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게 그 개념원리 책은 왜 좋냐면요. 연수 문제가 되게 양질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원리에서 연수 문제만 떼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게 문제집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푸세요. 되게 문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력업 문제도 있으니까 꼭 푸세요.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많이 하세요. 오늘 뭐 할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걸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중3 때도 보면 요 2차 함수의 최소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쌤 한번 들어봐봐. 중학교에서 보면 이 x의 범위는요 항상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봐. 아래로 볼록 그래프와 위로 볼록 그래프를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그래프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쌤이 앞 시간에 계속 그래프 얘기했던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2차 함수 총 6개야, 그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럼 내가 이 6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뭐가 필요하다고? 2개만 있으면 돼. 그 하나가 2차의 개수, 그리고 하나가 판별식이에요. 우리 이 2개만 있으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런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x가 실수 전범위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 뭐가 존재한다? 최소가 존재해요. 그게 꼭지점이에요. 위로 볼록이면 최대가 존재해요. 그게 꼭지점입니다. 그럼 선생님, 아래로 볼록인데 최소는 꼭지점입니다. 그럼 최대는 뭔가요? 실수 전범위라서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끝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해갈까? 만약 위로 볼록이면 최대는 존재합니다. 근데 최소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끝없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를 구하시오, 위로 볼록이면 최대를 구하시오까지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오니까 범위를 시수 전범위를 안 줘. 어떤 특정 범위만 딱 주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최대를 구하시오,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뀔 겁니다. 이거는 왜 특정하시는 거예요? 시수 전범위야. 자, 아래로 볼록이야. 나연아? 그러면 일단 최소는 있겠지. 왜? 그래, 꼭 있겠지. 그럼 이제 최대를 찾자. 그래프가 실수가 x 전범위니까 끝없이 올라가는, 양쪽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최대를 정의를 못 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최우찬 교수의 양수일 때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이 꼭지점이다. 괜찮니? 근데 최대값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정의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커지니까요. 최우찬에서 음수입니다. 그럼 최대는 존재하겠죠. 꼭지점입니다. 하지만 최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정의를 못 한다고요. 네,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예제도 마찬가지야. 최우찬에서 양수니까 최소는 있겠지만 최대는 정의를 못 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니 얘가 x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언급이 없으면 시수 전범위예요. 항상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 x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는요, 시수 전범위를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는 존재하는데 최대는 정의를 못하는 거고,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는 존재하는데 최소는 정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 오는 건 요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였습니다. 칠판을 쓰고 싶은데 칠판을 쓰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쌤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야. 쌤 해볼게. 한번 들어봐봐. 내용이야. 내가 그래프를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쌤, 나 그래프 이해가 안 간다. 질문하십시오. 자, 먼저 내가 R을 볼 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식이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두자. 그래서 2차 함수야. 그래서 a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한다. 쌤이 아래로 볼 그래프를 그렸어. 그냥 유형이 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맞는지 없이가 아니에요. 대칭성입니다. 2차 함수는요, 대칭성을 맞습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딱 가운데에 누가 있을 거다? 대칭축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괜찮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대칭축을 그냥 쌤 편의상 x는 p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이렇게 설명할 거야. 가자. 이제 머릿속 떠올려야 돼. 쌤아 들어봐봐.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의 왼쪽이야.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점 대칭축 왼쪽이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해. 그래프가 왜 좋냐면은 그래프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프가 내려가죠. 그럼 감소해요. 그래프가 올라가잖아? 그럼 증가해요. 그래프가 머물러요. 그러면 증가도 감소도 아닌 상태예요.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큰 겁니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라서 그래프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봐.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의 왼쪽이다 쓰면 이거 나중에 머릿속 떠올라야 돼. 대칭축이 왼쪽이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왼쪽이란 말은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갈까? 그래서 감소 구간이야. 그래프가 내려오니까. 이해가니? 괜찮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했겠네. 아, 이쪽은 그래프가 내려오겠구나.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는 감소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 대칭축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모양이요.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는 얘를 증가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꼭지점은 뭔데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상태예요. 우리가 2차 함수를 포모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탁 던진다 위로. 그러면 위로 보려고 막 올라가는데 어차피 당신들 이제 공통과학을 할 겁니다. 에너지는 변화가 되지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공을 탁 던져 뭐가 발생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요. 힘이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치? 그럼 공이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살짝 딱 멈춰. 그때가 운동 에너지가 제로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없어졌잖아. 그럼 이 운동 에너지 뭘로 바뀌어야 될까?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요. 다 합니다, 당신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또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될까? 살짝 멈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쌤 과학 선생님 아닙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요. 그러니까 당신들 다 배웠어요. 보면 뉴턴이 말한 제3법칙 중에서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을 쉽게 설명할게요. 쌤이 쌤도 수능세대거든. 쌤 때는 그러니까 이과면은 4개 다 쳤어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지구, 생명을 다 쳤거든요. 다 쳤었는데 쌤이 물리를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 외웠어요. 문제를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이해가 안 가는 거 대학교 간다 했잖아. 공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물리학이 전공이에요. 1학기 들어야 되거든. 되게 젊어. 한 방에 이해를 다 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때 쌤이 이해 다 했어요. 그때. 할게. 봐봐. 관성이라는 게 쉽게 할게. 관성이라는 게 어떤 예를 갖다가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떤 힘을 주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움직이게끔 만들어.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 물건은요, 계속 움직이라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자, 공이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동안에 관성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관성이 없어질 때가 있어. 뭘까?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정지해야 돼요. 그 관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성은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물건이 운동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관성이 제로가 되면 직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딱 올라가다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또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 살짝 딱 멈출 거야. 그때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쌤이 현재 아까 쌤이 감소와 증가라고 그랬잖아. 이제 우리 수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꼭지점은 어떤 상태일까?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아닌 그 상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꼭지점이에요. 알겠죠? 그게 꼭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할게. 그럼 이 짓을 왜 하냐? 주어진 범위가 감소에만 돼 있어. 그러면 x가 갈수록 x가 커지면 클수록 얘는 더 작아질 것이다. 왜? 감소 구간이니까. 쌤만 이해돼? 다시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가 x의 범위가 저 감소 구간에만 딱 있어. 쌤 좀 이따 보여줄게요. 감소 구간에 있어. 그러면 그 주어진 범위에서는 얘는 계속 감소만 하는 거야. 계속 x가 클수록 더 감소할 거라고요. 왜? 감소 구간이니까. 우리는 이게 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x축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가 x1이고 나연아 이때가 x2야. x1부터 x2까지 싹 다 감소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x2일 때가 더 작겠지. 그 말입니다. x1일 때보다 x2일 때가 더 작은 값이에요. 왜? 더 감소를 하니까. 그러면 증가해서는 x2보다 x1이 해볼까요? 그러면 증가 구간이야. 증가 구간에서 쌤 잡아줄게. 얘가 x3이고 얘가 x4야. 그러면 지금 둘 다 증가야. 그럼 누가 더 커? 그렇죠. x4일 때가 더 큰 거예요. 왜? 증가 구간이니까.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면 이렇게 따질 거야. 이제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범위가 증가 구간에 있느냐 감소 구간에 있느냐 또는 증가와 감소 구간을 포함을 하느냐 이 세 가지로 문제를 구분할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쌤이랑. 그래서 일을 시켜줄 테니까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데 주어진 범위가 감소 구간에 있어. 그러면 x가 클수록 더 작아질 거야. x가 작을수록 더 클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말은 이건 지울게요. 지금 1번 범위가 x1부터 x2에서 지금 뭐가 존재한다고? x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fx1 값이 최대값이에요. 맥시멈이에요. 주어진 범위에서. 왜? 감소 구간이잖아. 갈수록 더 작아질 거라니까. 그럼 x1 때가 제일 큰 거야. 지금 감소 안에서는. 그러면 최소값은 fx2일 거야. 됐니? 두 번째, 범위가 x3부터 x4까지 범위야. x가. 자, 증가 구간이죠. 그러면 최대값 맥시멈은 fx4일 거야. 그러면 최소값 미니멈은 fx3일 거야. 괜찮니? 이거를 요 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프를 이해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따라와요, 이게. 자, 이제 문제 되는 게 세 번째야. 뭐야? 얘를 물고 들어와. 물고 들어온다? 자, 그러면 쌤이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볼게. 얘가 x5야. 다음 요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x6이야. x5와 x6의 차이 두는 게 뭐냐면요. 대칭축에서 좀 가까이 있는 게 x6이고요. 대칭축에서 좀 멀리 있는 게 x5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볼게. 주어진 범위가 대칭축을 낑구고 들어와.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지? 대칭축이 있죠? 그러면 대칭축일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해갈까요? 대칭축일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일단은 주어진 범위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정해진다. 뭘로? FP로. 그럼 이제 최대값 정하자. 최대값 정하자. 자, 할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자, 생각해봐봐. 그러면 대칭축에서 멀수록 더 많이 올라가겠네? 대칭이랬잖아. 그러면 대칭축에서 더 먼 게 x6과 x5 중에서 x5가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프로 보세요. 그래프. 말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프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 그래프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팀 잠온다. 팀 잠온다. 네. 잠온다. 그래서, 이때 따지는 건 뭐냐면, 대칭축에서 누가 더 멀리 있냐고요. 누가 더 멀리 있냐고. 봐봐. 나연아, 봐봐. X가 P에서 지금 대칭축이야. P에서 한 칸 떨어진 거 같고 P에서 두 칸 떨어졌다 생각할게. 그러면 P에서 한 칸 떨어진 X5와 X6과 P에서부터 두 칸 떨어진 X5를 비교해보자. 누가 더 위에 있을까? X5일 때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왜? X6은 누구랑 대칭이냐면 한 칸 떨어진 놈하고 대칭이 있어야 돼. 이렇게요. 여기에 뭔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X6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X5의 위치는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라고요. 얘가 서로 어떻게 대칭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즉 이 말은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얘는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세요. 말 가지고 하면 안 돼. 말 가지고 하면 이해 안 가.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생각해야 돼. 저게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위로 볼록이 또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반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X5다. 그치? 그러면 X5일 때가 더 크겠구나. 왜? 지금 X가 P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맥시멈은 이때는 fx5겠구나. 근데 네. 저게 1번에서는 네. 소축에서 한 거고 2번에서는 증가축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3번은 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네. 대칭축을 포함시켜서 들어오는 근데 겁니다. 저거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은 있는데 최대값은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범위를 줬죠. 범위를 줬기 때문에 x5나 x6일 때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 범위 안에서 지금 대칭축이 들어와 있죠. 네. 근데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대칭축일 때가 최소예요. 네. 그러면 x5 또는 x6일 때 둘 중에 한 놈이 최대일 거라고.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최대냐 이거야. 그 말은요.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 다 했어요. 이게 최대 최소 설명 다 한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계속. 처음에는 그려. 얘들아 문제 풀 때마다 그려.
문제집이든 책이든 옆에 그려. 이렇게 살짝 그려야 돼. 그려놓고서 대신 딱 끄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안 그려도 돼요. 처음에 그리십시오. 맞죠? 이거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보도록 할게. 자,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이제 2번 위로 불러갈게. A가 음수다. 자, 위로 불러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대진축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x는 q라 하겠습니다. q를 잡을게요. 잡을게. 그러면 이제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니까 자, 대진축 x는 q의 왼쪽은 증가 구간이다. 왜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그래프로 봐야 돼. 그러면 얘는 현재 증가구나. 증가입니다. 그럼 대진축의 오른쪽은 감소하겠구나. 왜? 그래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감소 구간입니다. 됐나? 자, 이제 해볼게. 1번 범위 줬다. 범위를 얘가 x1이고 얘가 x2야. 어디 준 거야? 증가 구간에서 준 거야.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증가 구간이냐? 그러면 x1 때보다는 x2 때가 더 크겠네. 증가 구간 안에서만 있으니까. 괜찮니? 그래서 x가 x1부터 x2까지 있어요. 즉 범위를 대진축의 왼쪽으로 준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지금 최대값은 fx2일 거고 최소값은 fx1일 거다. 됐니?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범위를 대진축의 오른쪽 줬겠습니다. 위로 블록인데 대진축 오른쪽이야. 뭐야? 감소야. 계속 그래프 그려. 그러면 내가 얘를 잠시만요. 아이고, 하자. 그냥 얘를 x3, 얘를 x4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 구간이네. 주어진 범위가. 그러면 갈수록 더 작아지겠구나. 그러면 x3, x4라 하자. 그러면 최대값은 fx3일 거고 최소값은 fx4일 거다. 괜찮니? 이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할 거야? 이제 낀 거 준다. 범위를 자 이렇게 할게. x5 그다음에 좀 확실히 표현할게요. 얘를 x6입니다. 대진축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x6이에요. 이불 키 줬습니다. 자, 그럼 범위를 x5부터 x6까지 줬는데 이 범위가 가만 보니까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범위야. 근데 얘가 하필 위로 블록이야. 그러면 대칭축일 때가 최대예요. 괜찮네. 그러면 최대값은 fq예요. 자, 그럼 이제 최소값 하자. 2차 함수는 뭐라고요? 대칭성을 갖습니다. 위로 블록이니까 대칭축일 때가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얘는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그것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x5와 x6 중에선 x6이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구나. 판단이 된 거야. 그러면 x6일 때가 더 작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무사하면 대칭축일 때가 제일 정점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내려갈 거야. 이제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간다고?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fx6 이렇게 구별하는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설명 다 했습니다. 뭐 더 갖다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주어진 구간이 어디에 있냐를 따지세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어디 있냐 따지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그리고 항상 대칭축 그으세요.
왜냐면 너네 안 거 알아요. 왜 너네 선배들이 안 걷거든요. 당신들도 안 걷습니다. 대진축 항상 그으세요. 나한테 하나의 기준이라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진축이에요. 이차 함수에서. 꼭요. 네. 그 범위에서 네. 거기 잡는 거 중간에 X로 X를 키워 이거요. 저 1번 1번에서. 네. 그 저 중간에 있는 X 있잖아요. 네. 저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번 쌤 함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x는요, 이 함수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여기서 x1이라는 값부터 x2라는 값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범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ft 함수라 생각하자. 그럼 이 x라는 문자가 뭐로 바뀌어야 돼? t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데카르트 때 좌표축 있죠. 그러면 fx이기 때문에 가로축이 x라는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 ft라는 거야 나연아. 그러면 가로축이 어떤 문자로 바뀌어야 돼? 맞아요. t의 범위예요. t의 범위. 네, 그런 뜻입니다. 저 X에 대한 식이어서 저게 맞아요. 네. 다 했습니다, 설명. 다 한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아니, 쌤, 문제 풀면서 쌤 다시 보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어디 보냐면은, 얘들아, 146페이지에 보면, 공통부분 있는 함수의 최대치에서, 잠깐만. 자, 봅니다. 쌤, 이거 싹을 다 지울게요, 이거. 쌤, 다 지우고 얘기해볼게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하고, 질문 많이 해.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한번 봐줄래? 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돼서 우리 뭐 했다? 치환했을 겁니다. 맞죠. 분명히 치환했어요. 치환해가지고 우리 이거 인수분해 풀었었거든? 그럼 그것처럼 지금 보면 나는 x제곱 더하기 2x가 여기 있고 x제곱 더하기 2x가 여기 있으니 내가 이거를 치환할 거야. 할게. t를 내가 x제곱 더하기 2x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왜? 그러면 식이 간단해져. y는 t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자. 앞에서는 내가 분명히 강조를 했지만 하나도 안 써먹었거든요. 할게. 태인아, 치환했어. 뭐 해야 돼? 안 해서 그래, 이게. 앞에서는. 제가 말은 했지만, 그때 그 식에서는 안 써먹거든요. 나야, 치환했다. 뭐 해야 되니? 범위 잡아야 돼요. 무조건 범위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범위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냐면, 이거 치환했잖아. x제곱을 2x로 바꿨어. 쌤아, 한번 들어봐봐. 알지? 수학은 있잖아. 항상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수학의 장점입니다. 어찌 보면. 봐봐봐. x제곱 더하기 2x를 t로 잡았어. 그랬더니 식이 뭘로 바뀌었어?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자, 주어진 범위가 지금 어느 범위야? x 범위지. 근데 이 식을 내가 t로 바꿨어. 그럼 나는 어떤 범위가 필요해? t의 범위가 필요해. 다시 해볼까? 이 식은 x의 범위야. 그래서 x에 관한 식이었어. 근데 얘가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치환을 이용해서 얘를 t라는 문자로 바꿨어. 그럼 나는 어떤 범위가 필요해? t의 범위가 필요하구나. 이 말이에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이 x의 범위로 이 t의 값을 찾을 겁니다. 너네 잘 생각해봐. 최대값과 최소값이란 말 자체가 범위다? 만약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야.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최대값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난 지금 범위 찾을 거야. 주어진 x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래. 그때 t의 범위 찾을 겁니다. 왜? 그래야만 요때 내가 어떻게 범위에 적용될 거니까. 일단 천천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제발 부탁인데요. 그래프 좀 그리세요. 진짜입니다. 이제 그래서 쌤이랑 이제 그래프 그리기 좀 하자. 할게. 자, 일단 아까 쌤 나연이한테 안 그래도 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쌤 잠깐만요. 네. 쌤 새로운 데 좀 해줄게요.
나연아, 쌤이랑 해보자. 자, 내가 지금 요 그래프 그릴 거야. 내가 지금 쌤이랑 요 그래프 그릴 거야. 그릴게. 자, 세로축, 가로축 잡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 너무 중학교 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자, 가로축 문자는? 그럼 이렇게 해볼게. 내가 y는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해볼게. 이 그래프 그릴 거다. 그럼 가로축은 어떤 문자야? x예요. 세로축은요? y예요. 다시 갈게. 요 식이다. 그럼 가로축은 어떤 문자? x요. 세로축은요? t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냥 예를 들어 준 겁니다. 예. 선생님 그냥 예를 들어 준 거 아니. 예를 들어 준 겁니다. 네, 그냥. 이해했다? 그러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있잖아. 아니야. 좀 이제 쌤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게 생각합니다.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내가 조금 편하게 빠르게 그리면 좋겠네. 그치? 근데 너네가 2차함수 그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완전제곱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식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이고. 현아야 들어야 돼. 맞지? 맞지? 그러면 x가 얼마 때 t가 0이야? 0이 돼요. 또 얼마? 마이너스 1 돼요. 반드시 얘는요, 이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왜? t가 0일 때 0이거든. x가 0일 때 0이거든. x가 마이너스 1 때도 0이야.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얘가.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이거.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이야, 태준아?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그리는데 봐봐. 얘가 x축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럼 대칭축이 누구겠니? 대칭축이 어디? 대칭축이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대칭축이겠니? 내가 이걸 아래로 블록 그릴 거야. 근데 x가 얼마일 때 대칭축이야 돼? 마이너스 1요. 에이, 대칭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x축이 요즘 x축이 이렇게 땅 지나는 거야. 현재 이런 상태야 지금. 그러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왜? 대칭이라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두 놈 가운데 누가 있겠니? 대칭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렸다고 손 치자고. 그러면 x가 얼마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그리는 게 많이 빠릅니다. 괜찮니? 쌤은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다. 그래서 쌤 대칭축에 긋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 지금 대칭축이구나. 여기까지요. 야, 안 움직여. 뭐 걸린다 이거. 아니. 다시 걸게요. x가 마이너스 1 대칭축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다. 자, 범위 따질 거야. x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바뀐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바뀐다. 시작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간대. 여기까지 간대. x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간대. 이렇게 쌤 지금 이거 이죠. 잠깐만요. 이거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간대. 요렇게요. 됐지? x가 이만큼 움직인다 지금. x가 요만큼 움직입니다.
주어진 x 범위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지. 주어진 지금 x 범위 대칭축이 들어가 있지. 근데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면 대칭축일 때가 제일 작은 거야. 난 지금 뭐 찾을 거냐면 저 x의 범위 가지고 t의 범위 찾을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래서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t가 된 겁니다, 현재. 근데 지금 현재 x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움직이는 걸 내가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려본 거예요. 근데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대칭축일 때가 제일 작겠구나. 괜찮니? 그러면 최소값은 미니멈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맞지? 대입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러니까 요때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t값이. 쌤 이거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x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자 해봐. 대칭축에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야.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플러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플러스 1 때가 더 커요. 이해가?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플러스 1일 때예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바뀐다고요? 3까지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됐어? 일단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천천히 하세요. 네. 지금 무슨 하면 나는 지금 치환했지. 치환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 찾아야 돼. 왜 이 말이야? 왜 이렇게 해야 돼?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x의 범위 난 필요 없어. t의 범위가 필요해. 그래서 일단 t의 범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더니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서 x 범위 따지니까 지금 x가 마이너스 1 때가 최소가 되고 x가 플러스 1 때가 최대가 되더라. 그때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바뀌더라. 여기까지 된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봐봐. 이제 이건 내릴게요. 그러면 이때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봐봐, 내 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1일 때 이 식은 t가 마이너스 1 때부터 플러스 3일 때까지 이 식과 똑같은 범위와 똑같은 식이다. 이해가니? 네. 무슨 말이면 이제 내가 편하려고 식을 간단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똑같은 범위와 똑같은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범위일 때 이 x식의 최대 최소란 말이나 이 t의 범위에서 이 t에 관한 식의 최대 최소란 말은 같은 말 뜻이 된다. 요 과정입니다. 일단 잠깐만. 요거 쌤이 지금 뭐냐면 차를 얼른 쌤 빼주고 올 테니까 쌤이 7번 수업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완전 가지마.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로 가. 많이 편해. 인수분해 해볼게. 하면 얘가 t 더하기 3 t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게 해당돼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나연아 또 하자. 쌤 원래 이렇게 해요. 쌤 또 하자. 자,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요거를 그릴 거야. 자, 그린다. 가로축 무슨 문자? t. 세로축 무슨 문자? y. 이게 함수야. 그러면 어디 지나?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해될까? 네. 요 두 점을 실하면서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다. 네,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대칭축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아니요, 다시요. 2? 잠깐만. 이 사이 간격이 얼마야? 4 그러면 절반이 어디겠니? 2 따라서 1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 어디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아니, 다시요. 어? 아니 그러니까 1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대칭축을 그으면 안 움직인다. 얘 움직일 생각이 없나 봐. 대칭 그으면 요게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쉬워요. 이 수분이 되는 거면. 괜찮니? 자, 그러면 범위 따져보자, 우리. 범위 따져보자. 범위가 어디부터? t가 마이너스 1부터. 오케이? 이해가? t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간대. 이렇게 3까지 간대, 3까지. 이렇게 간대. 괜찮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주어진 이 범위가 대칭축을 포함해서 딱 오른쪽이네? 녹색 범위가 지금 내가 구한 t의 범위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그려본 겁니다. 그리네요, 계속. 그리면 잘 그려요. 빨리 그려지고. 그 나중에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게. 그리세요. 아, 그러면 대지축이 있는데 아래로 블록인데 지금 대지축이 오른쪽이네? 무슨 구간? 증가구간이잖아. 그러면 t가 얼마 최소다? 마이너스 1에서 최소. t가 언제 최대? 3에서 최대구나. 이렇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증가 구간인데 그럼 감소 구간이 어떻게 해요? 대지축의 왼쪽이에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부분을 보는 거야. 그래프를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이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네,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증가죠. 그럼 감소는 이 왼쪽일 거고요. 괜찮니?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되네. 지금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야. 3집을 넣으면 6, 2, 12 될 거고,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복잡한 식을 똑같은 범위에 똑같은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x에 관한 범위에 x에 관한 식의 최대 최소란 말 뜻이나 t에 관한 즉 t의 범위에 t에 관한 식의 지금 얼마 최소란 값이나 같을 것이다. 왜? 똑같은 범위 똑같은 식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 최소인데 이 문제를 정말 잘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2번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잘 냅니다. 괜찮니? 선생님 이게 공부를 하는데 약간 조금 쌀랑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너무 축구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얘기하십시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태닝이 잤어. 그래서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 해봐. 빨리 말해봐. 뭐 어떤 거? 그냥 네.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잠깐만. 또 쌤한테 얘기해. 맥시멈이 어떻게 12가 나오는지 여기에다가 지금 3을 넣었어요. 그러면 4, 3, 10이죠. 이거 2을 적어줬어. 쌤, t에다 3을 집어넣으라고. 네. 그 다음에, 나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얘기해. 또, 테린이 모르겠대, 잘. 이해가 안 간대. 나머지는? 테린아? 다시 하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내일 있죠? 내일 있으니까 내일 쌤한테 하세요. 한 둘이서 5분, 10분만 하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쌤 질문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야.
우리가 보면 그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보면요. 완전제곱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런 거예요. 요런 거예요. 저한테 많이 했죠.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 그리고 봐봐. 304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었어. 이제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304번에서의 이 2차 함수의 x의 범위는? R을 볼게요. 아니요. x의 범위요. X에 네. 여기서 x의 범위는요. 이 함수의 x의 범위는요. 지금 x 범위는 뭐겠니? 언급이 없죠. 그럼 뭐라고? 시수 전체예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는 있는데 최대는 그러니까 정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없다 해도 되고요. 정의할 수 없다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305는 마찬가지입니다.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가 존재할 거고 위로 블록이면 최대만 존재할 겁니다. 나머지는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의가 되는 겁니다. 범위가 1부터 4까지만 준 겁니다. 됐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어차피 옆에 문제 푸니까 선생님 테리나 잠깐 설명을 해볼게. 들어봐봐. 자, 필수 7번입니다. 볼게요. x 값의 범위가 다음 x 값의 범위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지? 그릴 건데 이 수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완전제곱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2 전체 제곱 더하기 2죠. 이거 될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 그 그래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게 되면 여기다 그릴게요. 옆에 있는데 쌤 입으로 그린 겁니다. 그냥 그리는 거 보여주려고요. 얘들아, 대칭축이 2죠. 그리고 얘는 2,2를 지나요. 괜찮니? 2,2가 꼭점이에요. 요 점이 꼭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리겠습니다. 요런 놈일 거예요. 요런 놈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대칭축 그으세요. 자, 그렇습니다. 됐지? 범위 따지자. 주어진 범위가 0부터 5까지야. 0부터 5까지야. 봐봐. 이제 이것도 표시할게. 0부터 5까지야. 그러면 이 녹색 범위에서 함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0일 때, 봐봐. 쌤한테 0일 때 여기지. 여기지. 그치? 0일 때 여기다. 그래서 쫙 와서 5일 때까지 딱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녹색이 x가 0에서부터 5까지 갈 때 그게 해당되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란 말은 함수값이에요. 이 식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계값이에요. 이 시계값. 주어진 x 범위에서. 그랬더니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 그럼 모양 봐봐. 언제 최소야? x가 2일 때요. 언제 최대니? x가 5일 때요. 요건 이해돼? 왜? 이해 잘하네. 왜? 대칭축 이외에는 X가 꼭지점이 2,2잖아. 네. 맞죠? 꼭지점이 2,2면 대칭축은 얼마야? x는 2죠. x 맞아. 알아? 쌤이 설명해도 돼? 왜 중학교 3학년 때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맞죠? 이게 무슨 하면 그 꼭지점이란 건 꼭지점에 x 잡혀 있죠. 알아도 그게 대칭축이야. 네, 꼭지점에 x 잡혀가 대칭축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꼭지점에 2,1 했다. 아래로 블록 그리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항상 꼭지점의 x 값이요 대칭축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2일 때 최소값 얼마야? 따질게. 태인아, 그럼 최소값이 얼마니? 2겠죠? 그럼 최대값은요? 5 집어넣어. 9 더하기 2죠. 1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제 범위를 바꿨다. 범위를 어디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표현해볼까? 마이너스 1부터 너무 크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에요. 자, 요 범위예요. 해봐봐. 어디야? 대칭축의 왼쪽이죠.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지금 가로 이분법입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이니까 대칭축의 왼쪽이에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칭축의 왼쪽이니까 얘는 감소 구간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일 거고 x가 플러스 1일 때가 최소일 거다. 감소 구간은 x가 클수록 더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감소야. 갈수록 작아질 거라고요. 증가는 x가 갈수록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증가예요. 됐니? 그러면 해보자.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요. 그럼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3이네요. 최대는 x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11이네요. 예? 마이너스 1 맞죠? 11이죠. 아, 마이너스 1 때하고 5일 때하고 맞네. 같은 위치네. 2에서부터 3칸, 2에서부터 3칸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합니다. 이해돼? 네. 잘하는데요? 왜요? 요거 해보자. 자,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까지 조건을 줄게. 이 조건을 이용해서 나보고 뭐하라고? K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가지고 최소값 구해라고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범위가 뭔데? 일단 주어진 식이 이거니까 완전식 바꿀게.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될 테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 더하기 k 이렇게 될 겁니다.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걸 한번 써먹어보자. 이 함수의 대진축이 얼마니? 1이죠. x가 1대 대진축이에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주어진 범위가 1부터 3까지예요. 아하. 주어진 범위에 대진축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대진축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맞죠? 그러면 x가 1일 때가 무조건 최대예요. 그게 괜찮니? 이거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잠깐만, 나연아, 꼭지 좌표가 얼마야? 불러봐봐.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1, 옳지, 1,2 플러스 k겠죠, 뭐. 맞지? 그럼 그때 꼭지점 x 좌표가 누구야? 1이죠. 이게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록 그리면 대칭축일 때가 1인 거예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1부터 3까지야. 위로 볼록이야. 그려볼까?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나연아. 위로 볼록인데 요때가 누구라고? x가 1이에요.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이쪽. 그래서 1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어요. 됐지? 자, 그러면 1 넣자. 왜 1일 때 4래? 1 넣을게. 주어식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k가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돼요. 따라서 k는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k를 찾았어요. 됐지?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야? 주어진 범위가 감수 구간이야.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최소야? 3일 때요. 3일 때요. 그러면 x 3 넣는다. 그럼 이제 최소값 구할 거야. 따라서 최소값은 미니멈은 3 넣습니다. 그냥 여기서 3 넣을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 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려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마. 계속 그려. 그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머릿속 그려져. 계속 그려, 계속.
네. 그 1일 때가 왜 최대값 진정한 수능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 함수,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누구야? 진축이 1이요. 1이죠. 네. 근데 주어진 범위가 그 대칭축을 포함을 시키면서 오른쪽이에요. 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칭축을 포함을 시키면서 오른쪽이야. 그럼 언제 때가 최대야? 그려봐. 아니, 그리라니까. 그려볼게요. 쌤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 현 대칭축이 여기에요. 얘를 포함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1. 그렇죠. 아. 그리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그 문제입니다. 이거요. 아까 그 문제입니다. 만약 이 치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냐면 그래프를 2번 그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자, 일단 선생님 시간 되는 데까지 일단 선생님 풀이를 한번 할게요. 알죠? 시간 되는 일단 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가로 1번 보겠습니다. 이거 치환이야. 해야 돼. 치환이야, 이거. 치환해야 돼. 그래서 치환하겠습니다. 가로 1번 볼게요. 그럼 내가 x제곱 빼기 2x야. 이걸 내가 t라고 둘게. 이렇게요. 그러면 치환했으니까 범위 찾을 거야.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나연아 그리자. 자, 내가 지금 이 그래프 그릴 거야. 가로축 무슨 문자? 내가 이 그래프 그릴 거야. x. 세로축 t.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요. 그럼 얘는 0하고 2를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쁘게요. 엥? 자, 그렇습니다. 괜찮니? 그렇다. 근데 주어진 x의 범위가 어디야? 빨리 읽어. x의 범위요. 그럼요. 시수 전체예요. 알겠어요? 전체. 그럼 얘는 최소만 존재하고 최대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일 때의 x가 어디야? 누구야? 1이야. 그렇잖아. 1일 때가 최소라고요. 그러면 1만 넣어보자. 그러면 1 넣을게. 그러면 x가 1일 때야. 그럼 x가 1일 때 한번 볼게. x가 1 넣습니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만 존재한다고요. 제일 작은 게 그럼 t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 요렇게가 됩니다. 이해 가요? 전범위야. 이 그래프가 다 들어와. 이게 그럼 제일 작은 게 지금 x가 1일 때니까 즉 t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이 이상부터 다 있는 거야. 싹 다 있다고요. 이해하네요. 네. 이해되니? 여보? 잠깐만 이해 안 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깔끔하진 않다. 그럼 계속 해볼게요. 그럼 일단 범위 찾았다. 자, 그럼 이제 식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지금 x는 어느 범위니? 시수 전범위요. 맞죠? 그리고 주어진 이제 x에 관한 식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다. 식은 y는 t제곱 빼기 2t 빼기 5가 되고 그때 t의 범위는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범위 같은 식이에요. 실수 전범위가 t가 마이너스 1 이상 x에 관한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같은 범위 같은 식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갈게. 이 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완전접시 바꾸겠습니다. t-1 전체 제곱 빼기 6.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그래프 그려볼까? 나연아, 그래프 그리자. 가로치고 무슨 문자? T. T. 세로치고 무슨 문자? Y요. 대지축이 언제야? 얼마야? 대지축이 T 때, T가 얼마일 때 대지축이니? 4원요? 네. 1.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6 잡겠습니다. 얘가 지금 꼭지점이에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대지축은 얼마? 이렇게 1입니다. 읽자.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t가 어디냐면 t가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t가 마이너스 1이 뭐 어디가 있겠죠 뭐 대충요. 쌤도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로 하자. 마이너스 1 이상 여기부터 쫙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니? 네, 1일 때죠. 대칭축일 때죠. t가 녹색 범위에서 그래프를 자른다. 자르면 요 생각해야 돼. 요 부분이 그래프가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 녹색 범위에서. 얘가 그러면 이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건요. t가 1일 때 제일 작겠구나. 왜? 대칭축이니까. 그러면 그때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이거를 귀찮다, 따분하다, 재미없다 하지 말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차근차근하고 문제 풀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풀고 제대로 푸세요. 제대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2차 함수는 잘해놔야 됩니다. 무조건요. 당신들 2학년 올라가면 2차 함수 잘해야 되는 애들이 무조건 잘해요. 미적분은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하자. 해보자. 끝을 맺자. 끝을 맺자. 자, 이제 한번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해볼게. 자, 가로 2분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예요. 그쵸? 그러면 이 범위에서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가 구하라는 건데 식이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치환을 할 거야.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내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t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겠습니다. 나연아, 그리자. 가로축, 세로축. 이제 이해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서 완전식을 고치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그럼 꼭지점 좌표가 1,2인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래프 그린 겁니다. 괜찮니? 됐다. 자,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보여? 0부터 3까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나 이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난 t의 최대 최소를 찾을 거야. 0부터 3까지야. 주어진 범위에 대칭축이 들어가. 맞니? t는 잘 봐. 대칭축 들어가. 그럼 언제 때 최소야? 1, 옳지. 그럼 최대는? 3, 왜? 왜 3이 때 최대야? 3까지. 대칭축에서 머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1을 기준 잡으면 0하고 3을 비교해보는 거야. 0은 1에서 왼쪽으로 한 칸이지만 3은 1에서 오른쪽 두 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때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대칭성입니다. 이게. 그러면 1일 때 잡았어. 1 넣었어. 그래서 1 넣어봤다. 1 넣었더니 최소값이 2네. t 최소값이 2다. 이제 3 넣어봤다. 3 넣었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 6이 들어. 됐어? 그러면 이제 식이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고? y는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로 바뀌고 x의 범위는 이제 2부터 6까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똑같은 식, 똑같은 범위 된 겁니다. 질문하세요. 네. 네. 질문해.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해. 네. 전과는 다 이해하고.
네. 저기 딱 저 대칭축을 1로 잡는 것까지 이해가 됐거든요. 오케이. 뒤부터는 1 잡아 제가 그래프 그린 거야. 네. 그렇다. 근데 주어진 범위가 x가 0부터 3까지잖아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표현해 봤어.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작을 때가 지금 x가 얼마일 때 제일 작아? 그걸 보고 얘기해. x가 얼마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지니 이 함수는? 얼마요? 아니죠. 1일 때죠. 아, 어? 1, 왜? 1일 때죠. 1이 더 작죠, 지금 현재. 아 1이 대칭축이. 네. 아 1일 때가 제일 작죠. 그러면 그럼 언제가 제일 커? 3. 네. 아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완전 제곱식이야. 괜찮지? 맞지?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 그러면 t가 얼마? 2에서 그래프는 접합니다. 이해가요? 완전 제곱이잖아. t가 2에서 얘는 접하는 거야. t가 2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주어진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2부터 6까지야. 2부터 6까지야. 2부터 6까지야. 요 범위. 괜찮아? 그래프 그렸다. 시작하자. 최소건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는 t가 얼마일 때? 6. 6. 끝난 거예요. 대입하세요. 그러면 2 집어넣었어. 최소값 얼마? 0. 6 집어넣었어. 최대값 얼마? 16.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진짜로요. 이해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 어렵고 더 다양한 문제가 들어와도 대처가 다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아까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요 숙제는 우리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원리는 149페이지까지 연습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서 합니다. 그리고 LPM은 아까 69페이지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아니, 다 못해요. 다 하면 너무 많아요. (74페이지까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되냐면 내일 일단 3시에 옵니다. 쌤한테 3시에 와가지고 이제 너네 일단 4시 반,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은 일단 먼저 공부를 하세요. 한 다음에 4시 반부터 쌤이랑 다시 90분 동안 6시까지 해가지고 질문 받고 풀이하고 할 겁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현아는 내일 어쩔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일단은 시간표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